조금 씻었는데 또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캐나다 얘기를 좀 했는데 미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말씀 안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느끼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젠가 오늘 내가 그때 우연히 신문을 보니까 우리 대통령 부인 되시는 영부인들이 이제 이승만 박사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분 계신데 국민들이 좋아하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은 영부인은 두 분쯤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부인애들은 다 좋은 점이 많이 있었겠고 그런데 그 안 보는 누구하니 유경수 여사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이휘호 여사님 두 분이 좀 이렇게 존경스러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영부인이 이제 애국에 나간다든지 그러면, 뭔가 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품이 있고, 존경스럽고, 좀 이렇게 대한민국이 적어도 이만한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희호 여사님은 제가 아는 대로 우리 영부인 가운데 제일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짐작하기에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대화도 나누고 걱정도 하고 그랬을 테니까 이 얘기는 많이 안 해서도 그 이휘 여사님이 대통령을 많이 도와줬을 것이다.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그 도움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 대통령 영부인 되시는 분들이 좀 더 그렇게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사회활동도 좀 많이 해서 어디에 가든지 국제회의에 가도 빠지지 않고 존경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경수 여사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유경수 여사님이 아마 영부인들 가운데서 대학을 못 다니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교육은 좀 이제 적은 분인데 저는 그분이 그 양지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장관 부인들, 국회의원 부인들 또 군 장성 그 부인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의 이제 회장을 유경수 여사님이 하셨고요. 또 그 총무는 이제 서울시장 부인 되신 분이 했던 것으로 알고 제가 이제 자주 강연을 갔기 때문에 유경수 여사님을 이제 몇 번 배웠는데 그분은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인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 집안이 가정교육을 좀 이렇게 품위 있게 받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라든지 모든 점이 품격이 있고 귀한 집에서 자란 것 같다 하는 그게 남아있는 것 같고 내가 그분에게서 이제 그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다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민구하니 이건 제가 느끼는 건데 모든 그 대통령 사모님들이 다 그랬겠죠. 근데 유경수 여사님은 애국심이 정말 강한 분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서
그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가진 분입니다. 뭐 긴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나만 내가 얘기하겠네요. 강원도 울진 부근에 공비들이 많이 들어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잡힌 사람들도 있고 도로 간 사람도 있고 이제 그래서 한때 떠든 때가 있었는데요. 나도 신문에서 이제 걱정하고 그랬습니다. 그 양지해 강연 때문에 갔더니 그 유경수 여사님이 이제 무슨 개인적으로 나보고 하던 얘기다가 선생님 청와대에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무겁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울진 부근에 공비들이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이 이제 한 얘기입니다. 공비를 따라잡으려고 이제 도망 산에 간 걸 잡으러 가는데 운동화가 없어서 고무신을 신고서 그 주민이 따라갔다고. 근데 고무신을 신고 산을 따라 올라가려고 하니까 신이 벗겨져서 운동화나 농구화 같은 거 신었으면 빨리 따라가 쫓아갔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국민에게 운동화를 신을 만한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했는데 그 운동화나 농구화만 신어서도 따라갔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참 자기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 그럼 나보고 얘기하면서 그 눈물을 닦았어요. 이렇게 청와대에 앉아서 보니까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다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책임을 못 다하는 것 같다,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건 이제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자기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은 내가 어느 사회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좀 교양 있게, 품위 있게, 그걸 우리가 갖춘다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오히려 그 영부인들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하고 욕하고 그런 거 보면 점점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자유당 때가 어떻다 뭐 해도 지금같이 이렇게 그래서 내놓고 수준 이하의 여당이 야당 욕하고 야당이 여당 욕하고 정부 욕하는데 할 말 안 할 말 다 가리지 않는 거 보면 이건 아니다. 이건 지도자가 가질 위치가 아니다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요, 세계에서 제일 욕 잘하는 나라는 북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 대표들이 평양에 갔을 때 거기에 지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그랬습니다. 그런 욕은 그 한마디를 가지고서도 북한 정권이 이건 나라 구실 못할 나라구나. 또 그런 사람이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대한민국 사람들을 대하고 있고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냥 교양에 있는 품이 있는 나라에서 보게 되면 없는데 지금 어떻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북한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닙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교양 있고 품 있고 하는 건 좀 우리 자신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 품격을 갖추지 못했다 하는 게 너무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전 아까 하던 얘기를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미국은 장점이 뭐냐 이제 그건데 이제 경제적인 수준을 보면 미국에서 암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기초 조건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은 이제 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암만 가난한 사람 같지만은 미국의 가난한 사람보다는 높습니다. 그 대신 더 높은 건 없습니다. 아주 그 사회가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장이 이제 늦어지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인데, 그럼 미국의 그 장점이 어떤 것인가, 이제 그 우리 위치에서 이제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걸 제가 보니까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애들 셋이 미국 있고, 딸 셋이 미국 있고, 또 셋은 이제 서울에 있는데요. 항상 그 미국에 있는 손주들하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손주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됩니다. 교육을 어떻게 받았나, 어떤 생활할까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는데, 젊은 애들을 키워서 능력껏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역시 캐나다 보내는 것보다는 미국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같이 늙은이는 별 문제입니다. 늙은이는 별 문제지만은 젊은 애들은 좀 이렇게 경쟁력이 있고 활발하고 그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지금 제가 손주가 5이 있는데요. 의사가 하나, 둘, 셋, 넷입니다. 한 이제 손녀가 있는데 걔는 이제 애플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애들이 특별히 유능하기 때문에 뭐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두 가지가 이제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교육이 선택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선택이 없는데, 거기에는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갈 때쯤 되게 되면 전부 자기가 선택합니다. 자기가 선택하니까 자기 선택한 데서 노력만 하게 되면 자기 갈 때까지 가니까 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나 여기까지 오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의사가 된다 하면 개인 생활에서 제일 보장받는 것이 우리하고 비슷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의사하고 변호사하고입니다. 근데 의사가 넷이고 이제 또 이제 애플 회사에 하나 있고 그러니까 그 애들이 한국서 자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거기에 도달했을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육제도고 이건 책임은 뭐 정부에 있다, 뭐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나 같은 교육자에게 있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수능시험 제도입니다. 수능시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쯤 가게 되면 공부는 왜 하는가, 수능시험에 좋은 성적을 얻어야겠다. 그 시험 공부에 몰두하기 위해서 자기 선택도 없고요.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인간 성적이 되고 그런데요. 그럼 그 수능시험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도 성적이 좋고 반드시 성공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조금 좋아졌다고는 합니다만은 서울대학 그 교무처에서 발표한 걸 보고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직접 취급해 본 연구원이 수능시험에 성적이 좋게 왔던 애들이 대학에 가서는 올라가질 못합니다. 수능 성적이 낮았던 애들이 대학에 와서 올라가서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나는 이제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에 있었는데요. 그 문과대학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 이 다음에 이제 문과대학이니까 교수가 되고 무슨 학자가 되고 예술계나 이런 데 올라가는 애들은 전부 수능시험이 좋았던 애들이 아닙니다. 하고 그 수능시험을 열심히 했던 서울 학생들이 아니고 지방 학생들입니다. 지방에서 덜 발전했던 학생들이 이제 와서 좋아졌는데 그 민구안이 자기 길을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길이 없습니다.
수능시험 보고서 성적 좋으면 이제 또 회사 취직시험 준비하죠. 또 그것도 성적 이제 안 나는 사람들은 국가시험 보게 하죠. 인생을 시험으로 다 바치고 마는데요. 그런 동안에 선택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떤가? 고등학교쯤 졸업할 땐 전부 자기가 선택합니다. 그 자기 선택해서 만족하면 무슨 다른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내 가족 간에서 이루었던 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다른 소개를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내 집안 동생이 하나 있는데 걔가 좀 이렇게 모험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평양에서 인쇄소를 해서 재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가 해방이 되니까 그 뭐 인쇄소고 재산 전부 몰수됐습니다. 다 몰수되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아들 셋 딸 하나가 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방으로 쫓겨나서 이제 농사 짓고 이제 뭐 그 잘 살던 사람들은 다 몰수당하면 쫓겨나니까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걔가 거기에 있다가 어떻게 이제 모험을 해가지고서 받아들이는데 둘째 아들이에요. 탈출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와서 정착해가지고 이제 월남전쟁이 나니까 월남전쟁에 갈 나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글로 갔습니다. 그 월남전쟁이 끝나고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걔 이름이 이제 나하고 이제 성은 김씨가 아니고 한이라고 한다로이라고 하는데 가까운 뭐 아주 나이 어린 동생인 셈이죠. 걔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까 여기서 그냥 머무를 수는 없는가 그러다가 그 미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 한국 전쟁 이제 제대했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고 여기 미군 부대에서 일하고 싶으니까 미군 부대에서 나 좀 써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서 잘 됐다고 그러면 자동차 그 정비하는데 거기에 넣어줄 테니까 기술이 있든지 없든지 배워서라도 이제 자동차 정비를 하라고 봐죠. 그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자기는 거기서 먹을 것만 얻으면 되니까 열심히 그 자동차 정비 기술을 이제 배우고 또 영어를 거기에서 필요한 영어는 이제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 기술 책임자가 내 동생 보고 뭐라 그러는 하니 너 그래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희망이 있는데 기술 자격증을 여기서 딸 수 있으니까 너 시험을 봐가지고서 기술 자격만 따면 내가 미국 데려가겠다고. 그래서 얘가 이제 신이 났죠. 신이 나가지고서 열심히 해서 기술 자격을 이제 따가지고서 월남전쟁과 더불어 또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 이제 그런 기술자들은 직장이 보장되면 이거 이민해 주니까 말이죠. 갔습니다. 갔는데 나하고 방향이 완전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 있는 줄만 알고 있는데 한번 워싱턴 DC에서 우리 교회에 내가 설교를 좀 해주고 있는데 걔가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형님 너무 늦게 인사드려서 미안하다고 여기 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래 고생 안 하냐 그랬더니 저는 잘 있습니다. 그 뭐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그 자동차 정비 기술을 땄기 때문에 여기 볼보 스웨덴 회사죠. 볼보 자동차의 정비 거기서 일하고 있다고. 그럼 생활은 괜찮겠다 그랬더니 제가 받는 것만 한 달에 $1,800 받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서 좀 도와주면 거기서 들어오시니까 저 생활은 괜찮습니다. 생활은 다 괜찮으니까 그건 안정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1,800면 우리 서울에서 대학 교수보다 좀 많은데 서울하고 생활비가 다르니까 문제지만 하여튼 잘 됐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내 제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다 우리 연세대학교 때 제자입니다. 교육학과 출신의 대학의 출신 제자를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가는데 자기가 이제 무슨 직장 가지고 무슨 일 있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또 나도 또 이제 자기가 얘기하면
잘 됐다든지 수고 왔다 그러겠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나도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제자가 간 다음에 내가 옆에 사람 보고 물어봤습니다. 내 제자인데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제자분들이 다 좀 다른데요. 저 친구는 일정한 직업이 없습니다. 기술자면 되는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는데 아마 한 달에 한 5, 600불 수입이 될 겁니다. 그래요. 알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생활이 어렵지 않냐 그랬더니 부인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는 다 1200달러부터 시작하니까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불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거 이제 미국 가면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데 평양에서 부잣집 아들이라고 그래서 중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했지만은 기술자는 1,800불을 받고요. 한국서 이제 인류대학에 교육학과를 나왔지만은 그건 미국 가면 쓸모가 없으니까요. 그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민국이 내 선택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하는 걸 가집니다. 그리고 이건 좀 더 우리 주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는 이제 손녀가 둘이 이제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이제 남녀공학과는 이제 우리 바로 집 옆입니다. 가까이 사는 이제 중학교를 다니는데 내가 이제 그 학교에 뭐 간혹 들리는 때도 있고 선생님들하고 뭐 만나는 때도 있고 그런데 우수하진 않습니다. 학교 성적은 아마 A급은 좀 올라가지 못하고요. B 플러스 정도나 되고 그럽니다. 그 아주 뭐 우등생이다 뭐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이화대학 부속 그 고등학교 여학교를 이제 손녀들이니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하고 이제 내 딸이 이제 생각해 봅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이거 수능 시험에 매달려서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고 시험의 노예가 되겠는데 좀 이렇게 다른 데로 나가볼 수 없을까.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독일서 공부를 했으니까 말이죠. 또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 미국안에 독일 애들은 저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고 자기 길을 택하는데 수능 시험에 매달리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미국 콜로라도 주에 있는 어떤 교회하고 연락이 됐습니다. 기독교 관계 연락이 돼서 너 가고 싶으면 고등학교 2학년부터 미국으로 가려면 가라 말이죠. 그 글로 갔습니다. 가서 한 1년 동안 이제 영어로 고생했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몇 해 배우는 것보다도 생활 영어를 배우니까요. 다양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니까 자연히 이제 거기서 대학까지 나오게 되고 큰딸은 거기서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한국 올까 거기서 할까 그러나 하다가 여기보다도 미국에 이제 자기 유능하기만 하면 아르바이트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학비는 자기가 봅니다. 거기서 이제 대학 공부를 하고 대학원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하고 조금 다른 건 대학원을 갈 때 우리는 이제 학부를 마치면 곧 대학원으로 가죠. 미국은 좀 제도가 달랐어요. 대학을 마치고 한 1, 2년 동안은 사회 경험을 다시 해가지고 대학원에 갑니다. 이제 건축학과 같은 건 특별히 그렇습니다. 학부 마치고 한 2, 3년 동안은 또 사회생활하고 가고 이제 그러니까 걔들은 이제 학부 마치고 대학원에 곧 안 가는 것이 우리같이 1년, 2년 잃어버렸다고 생각 안 하고요. 그만큼 사회 경험이 있어서 대학원 가는 것이 사회인으로서 유능하다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조금 늦게 이제 또 다시 이제 대학원 공부를 했는데, 지난 학기 이제 박사학위를 끝냈습니다. 끝내고 지금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이제 이번 9월부터 교수가 돼서 가는데요. 이게 솔직히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 애들이 둘 다 그 애들이
서울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자기 원하는 대학에 갔을 수 있었을까? 수능시험 성적 때문에 어땠을까? 좀 걱정해요. 근데 얘들은 미국 가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자기 길을 선택하니까 아주 선택이 많으니까요. 지금 한 해는 이제 교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손주애도 있습니다. 걔들도 이제 이 수능시험에 고생하는 거 싫고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애들 여기에 둬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대학을 미국에서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 분야도 있지만은 그 분야의 젊은 영어를 하는 들이 없으니까 직장을 여기서 마음대로 이제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뭐가 좋은가, 내가 유능하게 되면 내 길은 내가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선의의 경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얘기하고 여러분들 이제 학부모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미국으로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 경쟁사회에서 난 좋다고 보고요. 노인네들은 내가 연세대학교 정년퇴직하고 났을 때 내 큰딸이 나보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생활비는 다 미국에서 나올 테니까 한국 사시더라도 원하시면 미국 시민권을 이민하는 걸로 이제 내 딸이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까요. 가면 어떤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내가 한국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마지막에 미국 사람 되고 죽고 싶지는 않다. 가난해도 한국 사람으로 살다가 한국에서 지내게 낫지. 그 생각은 없다. 그래서 이제 거부했는데 내 친구 되는 분들은 누구 하면 사회적으로 다 잘 아는 분입니다만은 그 사모님이 부인이 미국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국 사는 동안에 미국 시민권 가진 부인의 보험이라고 하게 그런 걸로 생활비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길로 보내는 게 좋고, 또 이제 미국 가보게 되면 이따만큼 여러분이 그런데 그건 다른 나라는 조금 어려울지 모릅니다. 전통은 캐나다는 좀 어렵습니다. 내가 아까 캐나다 얘기를 했는데 윤택순 교수라고 내가 중학교 때 내 제자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물리학 교수로 있다가 캐나다로 이제 갔습니다. 토론토로 가는데 자기는 나보고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민구하니 저 윤택순 교수님은 캐나다가 인정하는 그 대학의 정교수가 한국 사람 제일 먼저 됐다 그래요. 캐나다가 내 제자들 이렇게 성공했다, 이제 출세했다 하게 되면 그 제일 지러우니까 이제 물어보죠. 물어보면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으로서 캐나다 대학 수준이 다 비슷하니까요. 정교수는 없었는데 처음 됐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 교수 있다가 왜 글로 갔냐 하고 내가 물어봤더니 큰 딸애가 전능이라고 할까요? 좀 지능이 모자랍니다. 근데 그건 미국보다는 캐나다에 가게 되면 그렇게 대우를 잘해줍니다. 부모가 할 수 없으니만큼 대우를 잘하니까 그 딸 때문에 이제 캐나다로 왔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점은 이제 캐나다가 좋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가 좋겠냐, 내 세대는 지나고 이제 여러분 세대에서 그 후세대를 위해서는 내가 알프스에 올라갔던 것 같이 높은 산을 이제 올라가야겠는데 거기 올라가는 산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만들겠는가. 나는 두 가지 생각하는데요. 대체로 이렇게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런 나라들은 자연자원이 풍부합니다. 나 농사 지어 먹고 사는 땅은 얼마든지 있고 그러니까요. 빈 땅이 얼마든지 그러니까 거의 풍부하니까요. 자연자원이 많습니다. 그런 나라는 노력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스위스 같은 데 가면 과거에 많이 저축을 한 은행에 저축한 사람들 같아서 다 늙은 부자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60 넘은 사람들이 나 죽을 때까지 먹을 만한 재산은 다 은행에 적금하고 있어. 그러면 열심히 일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럽의 나라는 다 그렇게 되니까 이건 적금 통장을 가지고 사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가 두 가지 다 없습니다. 아주 각박하게 경쟁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제일 좋다. 미국과 비슷해지.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지금 경제는 그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이제 공산주의 국가로 이제 국가가 경영하려고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공산주의 국가는 모든 기업은 나라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가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못합니다. 제가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북한 동포들 대표한 사람들이 여기 왔거든요. 주로 이제 평양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 서울 남쪽에 있는 어느 큰 갈비집을 갔습니다. 내 식당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망교회 옆에 있는 거기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점심을 대접했는데,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궁금한 거예요, 민구안이. 이거 국영기업입니까? 개인기업입니까? 이렇게 큰 갈비집 식당을 만들었다면 이건 개인은 안 했을 거고 나라가 하는가 보다. 그런데 북한에는 개인 기업을 내놓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북한식으로 가게 되면 삼성, 현대, LG 다 마지막에 이제 국가가 경영하게 되니까 성장을 못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그래도 우리도 잘 사는 나라가 될 때까지는 그 방향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하느냐 하는 얘기를 잠깐 시작하고서 이제 다시 얘기를 갔다 오는데요. 그 얘기를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건 아까 우리 대통령 영부인 얘기도 하고 국회의원들 얘기들도 하고 이제 저도 내 주변에서 느끼는데 선진국가하고 우리하고 가게 되면 뭐 다르냐. 선진국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보게 되면 말을 안 하죠. 그 사람은 말을 안 하는데 너무 교양이 없다. 교양이 부족하다. 말을 해봐도 자꾸 이렇게 거친 말이 나오고 우리가 북한 가면 느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또 우리 지방에 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당장 식당에 가봐도요. 미국 식당 같은 데 가게 되면 다 그래도 이제 손님 대하는 거 있고 또 손님이 또 거기에 이제 웨이터에 대하는 거 있고 수준이 있어요. 또 일본 가도 또 일본 나름대로 수준이 있는데요. 중국 가게 되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좀 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난 요새는 안 가고요. 중국에 자주 가고 그러는데 중국 가보면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 왜 안 가냐면 수준이 낮은 사회니까 냉수 마시면 설사하게 되고 말이죠. 그걸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교양 있고 예절 바르고 품이 있고 그건 좀 우리가 각자가 노력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아들 둘이고 딸이 넷인데요. 가난하게 쭉 사니까요. 아들들은 잘 모르겠어요. 딸들은 좀 여유 있게 산 가정의 딸들하고 우리 딸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점을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데 가는 것도 이제
좀 다른 사람들 많이 대해보고 품이 있고 교양이 있고 그런 걸 좀 우리가 배워주는데 그래서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는 모르지만은 점점 좋아지고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보는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 말하면 음주운전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그렇지 대낮에 젊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또 여자들까지도 음주운전하다 사고방식이 내고 그런데요. 이건 아주 후진국가 그대로입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여기 아래가 뉴욕이 있고요. 그 옆에 또 제가 이반스톨인가 있죠. 그거 있습니다. 그 이제 길이 두 도시의 거리인데요. 시카고에는 술 마셔도 괜찮습니다. 뭐 그건 괜찮은데 길 건너 이쪽에 오게 되면 민관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 술을 마시고 싶으면 이 건너가서 마시고 오지 그대로 이제 마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미국의 교양에 있는 집에 가보게 되면 술은 집에서 저녁 먹고 마시는 거지 낮에 술 마시고 나선다 하는 걸 우리가 보질 못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요새 이 음주운전 같은 걸 많이 나오는 거 많이 보게 되면요. 아,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 우리 정부 차관까지도 했는데 음주운전하고 기사를 폭행하고 그래서 결국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어떤 장관 후보가 음주운전에 걸렸다. 그런데 그 교양 있는 나라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건 상식이야죠.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 사회 품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이나 애들을 키워준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있어서 키워주는 것이지 그걸 그대로 이제 그 성장시켜줘서 경쟁하는 건 아닙니다. 또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너무 그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글쎄 어느 편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디 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그 만난 분이 이제 저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제가 고맙다는 인사는 지금까지 못 드렸습니다만은 사관학교 학생으로 있을 때에 선생님이 오셔서 강연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민구안이 공무원이나 군인은 직책사회, 직책이 계급이 되는 사회라고.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간다 하는 건 다른 사회는 없는데 우리 교수 사회는 그게 없습니다. 뭐 조교수나 부교수나 정교수나 뭐 교수에 모이면 다 똑같지만 이제 군대는 안 그렇죠. 공무원 안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려고 자꾸 서두는데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빨리 올라갔다가 떨어지지 말고 언제나 중책을 맡아서 끝까지 가라고. 늦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친구는 벌써 과장이 되는데 난 못됐다. 내 친구는 벌써 위급에서 영급으로 올라가는데 나는 못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중책을 맡아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게 또 인생을 보람있게 산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사관학교 때 공무원들한테도 했을 겁니다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상당히 뜻깊이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나보고 그래요. 미안합니다만 제가 육군에서는 뭐 제일 낮은 소위 때부터 시작해서 국방부 장관까지 했으니까 나라 위해서 많이 보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을 키울 때에 너무 빨리 승진만 하면 된다든지 그건 지도자가 할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그 쉽게 말하면 민구안이 내 아들 딸들을 키우는 것 같이 젊은이들을 보게 하자. 너무 일찍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은 60, 70까지 가는 건데 단지 하나는 내가 가만 보게 되면
우리 교양은 좀 갖추어서 애국 사람을 대하든지 친구를 대하든지 은사를 대하든지 제자를 대하든지 그 교양은 갖춰야 합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정석회 교수님 뭐 내 아버지 별이죠. 김인경 선생님도 한글학자입니다만은 내 아버지 쪽에 되는 분들인데 그분이 그렇게 나이 많은 뭐 조교수급밖에 안 되는 날 대하지만은 아주 정중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 존경합니다. 우리 미국 가서 우리 정석회 교수님 마지막 이제 뵙게 되는데 큰아드님하고 같이 이제 와서 했는데 그 나한테 뭐 이렇게 괜찮을 텐데 아주 그 정중하게 대해 주니까요. 저도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건 조금 미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느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가 있은 때가 61년이니까 옛날인데요. 오래전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학생들 대표를 러시아의 소련의 모스크바 대학으로 보내고요. 또 모스크바 대학의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또 미국으로 받아들여서 교환한 길이 있습니다. 1년씩 이제 다녀가고 그래서 교환하게 됐는데 내가 가 있을 때에 미국 학생들 가운데 모스크바 대학에 갔다가 온 학생들 이제 미국 학생 모스크바 대학에 갔던 학생들이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한 내용을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좀 웃기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인데 자기네들이 이제 모스크바 대학에 가서 한 2년 있는 동안에 미국 사회에서는 상상 못할 그 두 가지를 느꼈다 그래요. 그 첫째가 뭐이고 하니 세계에서 대학생들이 학교 공부할 때 커닝 제일 많이 하는 건 이탈리아 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탈리아 학생.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가 돌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모스크바 대학에 갔더니 이탈리아는 명함도 못 드린다고 말이죠. 그렇게 커닝을 많이 한다고 말이죠. 또 교수도 인정한다고 말이죠. 그래요. 근데 커닝 방법 가운데 뭐 있는 거 하니 시험쓸 때 온몸에 쪽지를 너무 많이 감싸왔으니까 내가 어디에 뭐 감싸는지를 잘 모른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라는 것이 있어서 쪽지에다가 무슨 쪽지는 양말 밑에 있다. 무슨 쪽지는 왼쪽 주머니에 있다. 그래가지고는 꽂고 있다가는 시험 문제가 쓱 나오게 되면 그거 꺼내보고서 그건 왼쪽 양말 밑에 있다고 꺼내서 보고 그렇게 커닝을 많이 한다고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커닝하는가 하고 봤더니 공산주의 대학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이 전부입니다. 이 사회과학이 많은데 그게 전부 암기,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기억하려고 하니까 시험 볼 때는 커닝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미국 대학은 어땠는가? 미국 대학은 그때 전부 토론이거든요.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니까 커닝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또 미국 대학생들은 그러니까 내가 72년 봄학기를 미국 대학에 가 있어 봤는데요.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내고서 이제 연구실에 가 있으면 자기네끼리 시험 다 보고는 마지막 학생이 답안지 묶어가지고는 교수님한테 갖다 주지 감독이랑이 없습니다. 감독이랑 없는데 그럼 학생들이 커닝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안 합니다. 첫째는 왜 안 하는 거 아니 교수님이 날 믿고 있는데 내가 우리 교수님을 배반할 수 없지 않냐고 말이죠. 그 안 합니다. 또 친구들끼리 내 친구가 나를 믿는데 내가 내 친구를 속일 수는 없지 않냐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요, 뭐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이제 뭐 도지사가 되겠다 혹은 장관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 나왔을 때 누군가가 나 대학 같이 다니는데 저 사람 저거 대학 다닐 때 여러 번 컨닝하는 거 봤다가 못 살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뭐 절대로 인간적으로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신의를 거부하는 거, 그건 잘못으로 봅니다. 그 이제 풍토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 학생들이 이제 놀랬다 그겁니다. 내 딸들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그런데요. 걔들도 미국 대학에서 커닝한다는 건 상상을 못 합니다. 그건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버리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놀란 거 있습니다. 그건 우리 사회에 조금 그래도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하는 건데요. 미국에서는요, 내가 시카고 대학에 있을 때 이제 국제학원을 그릴까요? 인터내셔널 하우스에 있었는데요. 현관에 들어가서 식당이나 이건 다 공통 쓰는데 요게는 남자 기숙사고 요게 여자 기숙사입니다. 남자 학생이 여학생 기숙사에 가는 길은 절대 없습니다. 여학생이 남자 학생 기숙사에 가는 법은 그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오픈하우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는데 그날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미국 학생들은 남녀가 한 방에 있을 때는 문을 여옵니다. 누구나 보라고 말이죠. 우리는 친구로서 만나는 거니까 비밀이 아니까 누구나 보라 꼭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건 걔들의 한 습관입니다. 그 걔들이 이제 그렇게 쭉 살아다니는데 보고를 보니까 문관이 모스크바 대학에 가보니까 남학생들이 밤에도 여학생 기숙사에 왔다 갔다 하는 보통이고 심지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 기숙사에서 나오는 것도 보통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너무 놀라서 뭐라고 이제 물어볼 수는 없고 말이죠. 그 물어보는 방법이 문관이 여학생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그 모스크바 대학 여학생을 보고 뭐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 요새 너희들 피임 수술 받는데 얼마씩 받느냐? 낙태 수술에 얼마씩 받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처음엔 7불, 8불 그랬는데 요새는 $15까지 올라갔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럼 이제 미국 학생들로서는 좀 생각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분석을 해보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이제 내가 이제 이거는 좀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미국 학생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기네 비밀이 사랑할 건 다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데 미국 학생들하고 모스크바 대학 학생들하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유물사관, 공산주의 사회에 가게 되면 남녀 간의 제일 큰 행복이 뭐냐, 어떻게 더 많이 즐길 수 있는가, 그겁니다. 얼마든지 어떻게 더 많이 즐길 수 있는가 하니까 남학생과 여학생이 우리가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이 즐길 수 있는가, 그거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남녀 관계에 무슨 차별이라든지 죄악의식이라든지 그게 없습니다. 그 유물사관입니다. 내 중학교 때 친구가 하나 이제 북한에서 공산당원이 되는데요. 그 애도 이제 거기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는 장로고 그런데 유물사관이 되게 되면요, 뭐 윤리다, 뭐 도덕이다, 그건 없으니까요. 어떻게 젊었을 때 인생을 즐길 수 있는가, 남녀가 공감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많이 즐기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미국 학생들은 뭘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은 즐길 수 있는 건 어른이 아니다. 그건 결혼을 전제로 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즐기는 건 권리지만은 내 인격은 그건 그러다. 내 인격을 위해서 그걸 할 수가 없다. 그게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단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미국 학생들하고 무슨 얘기를 좀 해보거든요. 해보는데 너희 이제 미국 여학생들 보고서 어느 나라 상대가 제일 그 마음 편안히 남자를 사귈 수 있냐고 물어보면 민구안이 그래도 영국 계통, 그래도 북구라파 계통 남자들이 제일 편하다 그거예요. 왜? 믿을 수가 있다고. 사랑한다고 믿을 수가 있는데 그 미국 애들 하는 얘기입니다. 불란서 남자들은 민구안이 기분만 나면 나는 사랑한다고 그런다고.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말이죠. 말만 그렇게 하지 진짜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탈리아 남자들은 왜 무섭냐 하면
사귀다가 내가 그만두자 그러면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따라온다고 말이죠. 마지막엔 같이 죽자고 그런다고 말이죠. 겁나서 못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탈리아 남자는 겁나서 못하고 프랑스 남자들은 말만 가지고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영국 사람들끼리는 그 믿는다고 말이죠. 그거 신뢰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뭐 우리 어른들 위해서 하는 얘기는 뭐 도움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운동권 학생들 가운데 그 운동권 학생들이 한참 이제 뭐 학교 그만두고 이제 뭐 아르바이트 공장으로 가고 뭐 위장 취업이라 뭐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학부모들이 나한테 와서 하는 걱정입니다. 내 딸이 운동권인데 그래서 그래 다니고 그러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남녀 간의 관계가 무너질까 봐 좀 걱정이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미안합니다. 뭐 내가 미치에서 하면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 어떤 도지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실패해가지고 물러난 길 있죠. 서울시장이 자살했죠. 부산시장이 또 그랬죠. 근데 이 운동권 때에 뭐 배웠는고 하니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큰 행복은 남녀 간에 많이 즐길 수 있는 게 행복이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도 무시하고 그 사람의 동의도 얻지 못하고 그 사람은 거부하는 거지만은 내가 즐길 수 있으면 된다. 그건 죄악입니다. 이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그 인격 존중한 인간 존중 사회에서 대단히 존중해야 합니다. 그건 마치 먹고 같이 있는 거 아니 스탈린이나 히틀러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말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뭐 우리 좀 다 아는 사실인데 폴란드에서 지성인이죠. 지성인을 3만 명을 히틀러가 죽였다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후에 다 알아보니까 그 3만 명 히틀러가 죽은 게 아니고 스탈린이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있고 상대방의 인격, 그 사람의 생애, 그 사람의 행복을 내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다. 난 윗자리에 있고 넌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군의 상위가 이건 넌 아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 갖추지 않으면 이건 교양 있는 사회, 행복한 사회는 절대로 못 됩니다. 이제 이런 점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 행복한 사회 살에 올라가야겠는데 인간적으로 교양은 갖춰지고 우리 높은 수준의 교육은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위치는 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프스산에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 산 위에 다 행복하게 올라가야겠는데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한번 크게 생각해야겠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제 자기가 잘하고 이런 뭐 독서 문제니 뭐 이런 문제는 또 그 다음에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운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이런 점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이제 우리 마지막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정치가들이 저지르는 제일 잘못이 뭐인고 하니 정치 목적을 위해서 인격을 이용하는 거,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 이건 죄악이고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요, 다 내 아들, 딸들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부모가 있고,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인격과 희망과 장래를 위해주지.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은 이건 교양이 아니고 우리 사회를 불행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불행을 만들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함께 걱정해 주면 좋겠고요. 또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것으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강의 한 사람보다 듣는 것이 더 힘드니까요. 고맙습니다.